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낯설시죠? 이렇게 외곽에서 따로 촬영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얘기하고 솔직한 토크를 하려고 일부러 실내가 아닌 야외 공간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구토설사 관련된 이야기들을 궁금한 것들 한번 올렸어요. 정말 많은 질문들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기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리 제자 PD도 고양이 키우는데 구토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하죠. 오공이 같은 경우가 진짜 토를 많이 해요. 일주일에 3번이 아니라 거의 한 6번을 하는데 맨날 사료토를 하거든요. 일주일에 6번을 한다고요? 네, 사료토를 해요. 병원을 가요? 근데 피 검사를 해보고 몸 검사를 했을 때도 다 괜찮다고 했거든요. 구토하면은 병원에 가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 어렸을 때, 처음에 고양이 입양했을 때는 잘 모르니까 토를 좀만 해도 걱정돼서 바로 데려가거든요. 고양이를 입양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가 조금 걱정되는 마음이 좀 커서 데려가는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데려가기가 편해, 고양이를. 저항이 많지가 않으니까 뭐 병원에 잘 데려가요. 근데 나이가 들고 고양이와 생활하는 시간이 늘다 보면은 구토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둔감해진다고 해야 되나? 많이? 그냥 고양이는 다 구토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고양이 또 헤어볼이라는 걸 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구토에 대해서 많이들 둔감해지는 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죠. 문제의 서막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데려가기가 어려워져. 고양이를 한번 또 이동장에 넣어서 병원에 데려가려면 또 가서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들이 다른 병에 걸릴까봐 또 걱정을 하다 보니 구토를 조금 간과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구토는 당연하다. 이거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소화기 내과 학회에서 가이드를 줬어요. 고양이의 구토는 한 달에 2번까지가 정상이다. 근데 지금 얘기한 게 일주일에 6번 하면 고양이 데려가야죠. 한 달에 2번도 되게 보수적인 거 아니야?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거 이상, 만약 3회 이상 한다면은 고양이는 토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검진을 받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검사를 해도 특별한 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대부분 혈액 검사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없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구토를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구토 횟수가 저희가 한 달에 2번, 그러니까 3회 이상 구토를 한다고 하면은 데려가야 돼요, 병원에. 3주 이상 됐을 때 만성구토라고 해서 만성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많죠. 뭐 IBD라고 하는 염증성 장질환도 있을 거고, 뭐 췌장염도 있을 거고, 뭐 신부전 같은 약간 신장 질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소화기 질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화기 질환 외에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겨도 만성적인 구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급성 구토의 대표적인 것들은 하루에 5번, 6번씩 폭발적으로 구토하는 경우들. 대표적인 게 어렸을 때 이물을 먹은 경우, 장난감을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먹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그런 구토 증상이 많고, 많이들 모르지만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어도 이렇게 구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결론적으로는 너무 헤어볼 구토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구토를 조금 많이 해도 뭐 괜찮겠지 라고 해서 치료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좀 많다는 거죠. 사람들 질문 중에 사실 사료토랑 제일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공복토. 사료토를 많이 하니까 이제 제한급식을 해보려고 하는데 공복토를 너무 하니까 다시 그냥 제한급식이 아니게 한다. 공복성 구토를 보통 이제 질환이라고 보다는 저희가 신드롬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질환과 신드롬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질환은 명명된 정의,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규정된 원인에 따라서 생긴 문제고, 신드롬이라고 하는 건 증상에 가까운 거죠. 증상. 아이들이 공복성 구토하는 경우에는 아침에 구토한다, 아니면은 노란색 구토를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공복성 구토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대표적으로 위가 뭐 8시간 이상 비어 있는 상황에서 십이지장액, 그러니까 담즙액이라고 하는 노란색 액체가 넘어오면서 그게 위 안에 있는 위산은 산성이거든요. 그럼 산성과 알칼리, 담즙액은 또 알칼리, 이게 중탕된다고 하는데 섞이면서 노란색 구토를 한다. 이런 경우가 이제 공복성 구토인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제한급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하는 게, 제한급식이라는 거를 몇 시에 딱 주고 놔두는 게 제한급식이 아니라 몇 특정한 시간에 딱
급식을 하고 뭐 20분 정도 지나면 밥그릇을 치우는 게 제한급식이거든요. 그럼 그 외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 8시간 이상 공복이 생길 수 있는 시간은 다른 대체제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먹이 장난감 안에 사료를 준다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물찾기 하듯이 숨겨놓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호자님이 예를 들어서 외출을 한다던가 밤에 주무시는 동안 먹을 수 있는 환경, 근데 그게 밥그릇이 아닌 다른 걸 통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게 고양이들이 공복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추천하는 방법이죠. 그러면은 아이가 특정 시간에는 편하게 밥을 먹고 그 외 시간에는 사냥놀이 하듯이 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토하는 애들이 먹었을 때 좀 도움이 되는 사료 같은 것도 있나요? 그렇죠. 요즘에는 구토 관련된 사료를 이제 많이들 물어봐요. 보통 소화기 문제가 생겼을 때 옛날부터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처방하던 사료가 있어요. 힐스의 ID라는 사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ID 사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소화기가 갑자기 좀 안 좋아서 위가 안 좋아졌거나 12장 쪽이 문제가 생겼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의사의 판단 하에 그다음 저희가 처방을 제일 많이 하는 사료고요. 1살 이하에서는 다른 별도의 아이디 퍼피앤키튼 사료가 26년도에 출시되기 때문에 퍼피 키튼용 아이디를 줄 필요가 있고, 1살 이상 성묘에는 지금 아이디라는 사료를 습식과 건식을 주실 수 있는 거죠. 뭐 이거는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니라 개인적인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왜냐면 소화기 사료가 예전에는 아이디밖에 솔직히 없었거든. 아이디밖에 없었고 아이디가 캔 사료와 이제 건식 사료가 있어서 뭐 속이 뒤집어졌다, 고양이가 뭐 구토가 심하다, 바로 뭐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디 사료를 추천했죠. 왜냐면은 확실하게 이제 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뭐 췌장염, 급성 췌장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위장관에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구토가 있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었던 사료들은 아이디였다, 이전에는. 구토 말고 설사 관련된 질문들도 좀 많았었는데 물설사 계속하면 병원에 네. 가야 돼요? 일단 설사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크게 이제 2가지 설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성 설사가 있고 대장성 설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성 설사는 소장의 역할이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역할이고, 대장의 기능은 쉽게 얘기하면은 수분을 흡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장성 설사, 소장성 설사를 나누는 증상에 따라 나누기는 하는데, 이게 물설사라고 하면 이게 단순하게 빈대떡처럼 퍼진 변을 보는지 정말 물이 막 나오는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찔끔찔끔 이제 물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빈대떡처럼 큰 변을 보는 경우에는 이것도 물설사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에는 소장성 설사예요. 근데 찔끔찔끔 싸는 경우에는 대장성 설사인 거죠. 찔끔찔끔 여러 군데서 자리 잡고 싸는 경우가 이제 대장성 설사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부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 소장성 설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팍 퍼지게 많이 싸는 거예요. 물론 이제 2가지 다 병원에 가긴 해야 돼요. 이게 또 하나 원인이 되게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뭐 먹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소장에 뭐 장염이 올 수도 있고, 대장성 장염이 올 수도 있고,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단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대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는 약간의 추론이지, 집에서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병원은 데려가야죠. 근데 어렸을 때 만약에 물설사를 한다, 그럼 또 달라요. 좀 또 진짜 무슨 물총 쏘듯이 쏘는 애들도 있어요. 약간 원충이 없는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충이라는 게 이제 GIDR라는 원충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생충 감염에 대한 감별 진단을 좀 해봐야겠죠. 우리가 집에서 볼 수 있는 게 단순하게 퍼진 변을 봤다? 그러면 얘 소장에 문제가 있나? 그리고 소장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애들이 체중이 빠져요. 대장성 설사는 수분이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는 일은 좀 많이 없어요. 만약에 설사를 잘하는 애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계속 얘기하는 게 식이관리 통해서도 개선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식이관리 중에는 사료의 교체만으로도 충분히 설사가 또 잡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료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상담을 받고 처방 사료이긴 하지만 수의사 상담 하에 이게 만약 소장성 설사다, 대장성 설사다, 원인이 뭐 염증성 장질환이다, 아니면 단지 뭐 장염이다라는 거에 따라서 제가 제일 많이 처방했던 사료이긴 한데, 그게 바로 이제 GI 바이옴 스트레스라는 사료죠. 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장내 세균총이 항상 지금의 소화기 쪽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기는 해요.
최근에도 뭐 학회나 논문들을 봐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세균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건강과 되게 직결돼 있다. 이거는 좀 사람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이 장내 세균총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학문의 흐름이죠. 트렌드긴 한데 대부분 이제 마이크로 정상 세균총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예 이제 유산균을 주는 방법. 이거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을 줘서 아예 여기서 이제 증식되게. 꼭 기억할 거는 여러 유산균을 같이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품을 하나 내가 보조제로 준다 그러면 하나만 줘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GI 바이옴 스트레스 같은,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프리바이오틱스가 그 액티브 바이옴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장내 세균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정상 세균총, 건강한 세균들이 벼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는 거름 같은 거를 주는 거죠. 이게 잘 자랄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되게 특화된 기술로 되게 좋은 프리바이오틱스를 사료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다가 가장 큰 장점인 사료여서, 이제 뭐 대장성 설사나 소장성 설사, 특히 이제 대장성 설사의 경우에 처방을 하면은 되게 빠르게 잘 잡혔다라는 후기들이나 아니면은 피드백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GI 바이옴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붙었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트립토판이라던가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세로토닌인데, 이 세로토닌의 전구체가 이제 트립토판이거든요. L-트립토판.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먹는 걸 통해서 스트레스 케어도 스트레스 관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요즘에 진짜 왜 이 이야기를 핫하다고 하는 게, 요즘에는 먹는 걸 통해서 이게 신장 건강 관리, 소화기 건강 관리, 그 다음에 뭐 뇌 건강 관리, 아니면은 정서적인 건강 관리,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요 이야기가 되게 핫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료가 GI 바이옴 스트레스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되게 피드백이 개인적으로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100% 환불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힐스는 조금 뭐 기호성이 좀 떨어진다, 좀 안 먹는다라고 해서 처방했을 때 보호자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제 힐스에서 100% 환불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안 먹거나 개봉했더라도 먹지 않으면은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이디나 GI 바이옴 스트레스는 건사료, 습식사료도 다 둘 다 두 가지 있기 때문에 1대1로 믹스해서 줘도 기호성도 풍부해지고 뭐 수분 섭취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설사 말고 이게 변비가 있는 애들한테도 도움이 될까요? 그죠. 이게 변비 상당히 고통스러워. 사람도 변비 있으면 고통스럽잖아요. 중요한 게, 설사는 저는 유산균, 장내 세균총을 잘 잡아가지고 잡는 방향성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변비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고양이들이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장이 짧아요. 그러다 보면은 일단 변비 좀 잘 걸려요. 변비가 오래되면은 거대 결장이라서 결장이 커진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초기에 그래서 변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토끼변, 우리가 토끼똥이라고 하잖아요. 토끼변을 봤을 때 어떻게 초기에 개입을 잘 할 거냐, 이런 데 있어서도 이제 식이섬유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유산균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식이섬유를 좀 소홀하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GI 바이옴 스트레스 사료의 경우에는 이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도 상당히 큰 장점이기도 해요. 변비는 변을 못 보는 경우도 있는데, 만성 변비는 설사랑 혼동되기도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힘을 주면 장 점막에 있는 콧물 같은 변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점액변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설사로 착각하시거든요. 근데 변비가 있어도 점액병 같이 힘을 줘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변비는 엑스레이 촬영해서 변비다라고 하면 뭐 심각한 경우에는 약물 처방을 받아야겠지만, 가벼운 뭐 토끼변, 토끼똥 같은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GI 바이옴 스트레스 사료라던가 아니면 식이섬유가 좀 단독으로 처방을 해서 먹는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저희가 야외에 나와서 새롭게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오늘 본 영상은 힐스코리아 협찬 및 후원으로 저희가 영상 제작되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조금 다양한 질문들, 뭐 관련된 지식들, Q&A를 좀 편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의 컨텐츠로 한번 찾아뵙기를 바랄게요. 안녕.